더는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세상을 설명하지 못하고 새로운 이야기, 즉 사회 모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기술적으로 국가와 개인의 양극화가 눈앞에 있습니다. 정치적 도전을 위해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을 분열시키는 민족과 종교 간에 빈부와 이민을 협상해야 합니다. 절망과 희망은 테러와 전쟁의 의제를 뺏기지 않고 오만하지 않으며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할 때 희망이 찾아옵니다. 합리주의도 개인주의도 자유주의도 민주주의도 허상입니다. 세상을 설명하는 복잡함을 피하기 위한 유혹을 피해서 계속 배울 자세를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 이야기와 독립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책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2018년 9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저자는 이스라엘 히브리대 교수 유발 하라리로 전쟁사를 전공으로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빅히스토리 저서를 써왔습니다. 저자는 5가지 대목차에 21가지 키워드를 담습니다. 치열한 자아성찰로 새로운 사회 모델을 만들어야 할 시기라고 합니다. 먼저 환멸. 자유주의가 2000년대 이후 점점 세상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파시즘, 공산주의도 이겼지만 기술혁명 앞에 무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각 생활권을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잘 설명해내는 민족, 종교, 고립주의가 성장합니다. 환경 파괴와 파괴적 혁신에 의한 일자리 소멸 앞에서 새로 세상을 설명할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자리.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고 없어지면서 저숙련자의 실업과 고숙련자의 인력 부족이 일반화됩니다. 직업과 학업을 번갈아 해야 해서 정신근력의 소모와 휴식의 호소가 늘어납니다. 자동화는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의 부의 흐름을 없앨 것이므로 국제적인 분배가 논의되어야 합니다. 분배가 이뤄지더라도 그것은 신분의 고착화로 소속감에 대한 탐닉이 늘 것을 지적합니다. 자유주의는 모든 권위가 자유의지에서 온다는 믿음을 가지지만 알고리즘 중세가 다가옵니다. 데이터 공유를 거부하는 사람은 인간관계, 의료, 취업으로부터 박탈되며 알고리즘에 종속됩니다. GPS, 진로 결정, 결혼 상대 결정을 넘어 윤리조차 알고리즘이 좌우할 것입니다. 기업이 그 데이터를 가지면 박애주의가 없어질 것이고 국가가 주게 되면 민주주의가 없어질 것입니다. 인종과 성차별과 달리 알고리즘에 의해 개개인의 탈락자 차별은 연대도 어렵습니다. 사육동물들처럼 인간의 잠재력은 극대화되겠지만 그것이 최선의 사회일진 의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수평적으로 세계의 국경은 열리겠지만 수직적으로는 종의 분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귀족 계급이 아름다움, 똑똑함, 건강까지 갖게 될 것입니다. 엘리트 슈퍼휴먼들의 세계 시민들에 향한 선의가 수십 년은 갈지 몰라도 기후재앙과 같은 위기 상황이 오면 일반 호모사피엔스들을 내팽겨칠 것입니다. 공동체는 온라인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에도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경험과 감정에서 멀어지며 접촉과 유대를 잃어버린 소외감이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9.11 이후 운명의 충돌이란 명제가 IS에 맞서 미국과 이란이 손잡으면서 깨집니다. 각종 근본주의자들도 따져보면 현대 지구촌 문화가 낳은 소외감의 산물입니다. 오늘날의 정치 패러다임, 외교관계, 경제모델, 의료지식, 민족, 언어, 종교가 수렴 중입니다. 근본주의가 늘어난다 해도 크게 보면 하나의 지구촌으로 합쳐져 가고 있습니다. 씨족과 부족 단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을 위해 민족이 탄생했습니다. 핵확산 방지, 기후변화, 파괴적 혁신 등을 대처하려면 지구 단위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세계정부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 도시의 정치가 지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구를 묶는 하나의 믿음이 필요할지, 그런 힘이 필요할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아직도 과학보다 종교를 믿는 인류가 다수입니다. 세 분야로 접근해봐야 합니다. 기술 분야는 자연과학이, 정책 분야는 사회과학이 압도적으로 종교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협업을 이끄는 정체성 분야는 우생학이 이길 뻔했지만 사이비로 판명되었습니다. 종교는 정체성을 국가적, 민족적 정체성과 합일시켜서 일본, 북한, 이란 등을 낳았습니다. 지구적 문제가 민족, 종교 정체성으로 인해 분열되는 최전선, 유럽이 있습니다.
폐기된 자연과학적 인종주의를 넘어서 사회과학적 문화주의 논쟁이 첨예합니다. 수용은 의무인가 호의인가? 외노자는 받고 싶은데 권리는 어디까지 주어야 하는가? 차별과 권리 수호의 경계는 어디인가? 어디까지 동화되어야 하나? 애초에 본인 국가의 고유함과 스펙트럼이란? 완전한 시민으로 동화되는 기간은 수십 년, 수세대, 피부색으로 영원히 불가능한가? 이민국가 이민자는 서로의 시민 대우와 동화 노력을 서로 충실히 이행 중인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나? 문화주의의 결함은 문화권 내의 경험적 합리성을 객관적 합리성과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각 문화권도 시시각각 변함을 간과하고 통계 기반으로 개인을 예단하는 것은 최악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절망과 희망. 세계 통합의 한 걸림돌은 광신도들이 유도하는 공포, 분노, 도발입니다. 흑사병이 아닌 이단이 왕정을 위협했듯 페미니즘이 아닌 테러가 근대 국가의 정당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국경 내 공공영역에서는 정치적 폭력이 없겠다고 하는 것이 근대 국가의 약속이었는데 안보는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의제들을 뒷전으로 만들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과거와 달리 전쟁은 이제 수익보다 손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경제자산은 무형의 지식이 되어서 군사적으로 뺏기도 어렵습니다.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가정은 위험하고 각국의 군비 증강을 불러 충돌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불가능하다는 가정도 순진하고 인간은 어리석어 유일한 해법은 겸손함입니다. 각 민족과 종교는 자신들의 우월을 뽐내지만 인류는 그 이전의 지구를 이미 정복했습니다. 유대교가 타 종교로 나았고 기독교가 보편윤리라는 생각 등은 오만하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도덕성과 보편윤리는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산물입니다. 모든 민족과 종교가 인류의 발전에 퍼즐처럼 부분을 차지하며 서로 영향을 줍니다. 신은 겸손의 이유이기도 하고 신을 대리한다는 오만함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신은 겸손의 이유이기도 신을 대리한다는 오만함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시작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성의 히잡을 씌우고 전쟁을 하자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어디까지나 사피엔스가 사회규범과 정치구조를 정당화하기 위한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도덕성은 자연적인 것으로 종교적 믿음이 도덕적 행동의 필수 조건도 아닙니다. 인간의 도덕과 지혜가 특정 장소, 민족과 연관된다고 믿지 않는 것을 세속주의라고 저자는 정의합니다. 저자는 진실, 연민, 평등, 자유, 용기, 책임 등의 가치가 중요시된다고 합니다. 세속주의 세상에서 이와 같은 보편 가치를 가진 종교 문화라면 받아들여집니다. 반대로 비종교 세속주의자도 도그마에 경도되어 보편 가치를 버리면 배척되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합리적 개인을 가정하지만 합리성도 개인성도 신화입니다. 의린 유권자와 고객은 늘 옳지 않고 갑인 권력 중심일수록 진실은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자연적인 정의감은 수십 명 규모의 수렵 채집기에 형성되어 지구 단위에 낯설어합니다. 죄가 되는 무지의 경계, 환경에 폐를 끼치는 외부 효과의 경계를 알기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는 정치 집단을 인격체로 여기거나 휴먼 스토리에 집중하거나 음모론을 펴니다. 복잡성을 없애려는 최후의 방법은 도그마의 세상을 끼워 맞추려는 것입니다. 가짜뉴스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정복전쟁과 신분제의 정당화를 위해 여태 쓰여왔습니다. 수천 명이 일주일 믿으면 가짜뉴스고 수억 명이 1000년을 믿으면 종교가 됩니다. 하지만 사피엔스의 힘이야말로 허구의 이야기를 지어내고 그것을 믿어 협력하는 것에 있습니다. 브랜드 마케팅, 화폐와 주식, 하지만 진실과 권력은 공존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믿을 만한 정보는 돈을 지불하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뉴스가 공짜라면 당신이 상품입니다. 이슈가 중요해 보인다면 문헌을 찾아보고 주장을 뒷받침할 경험적 증거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공상과학은 정치적으로 공적 영역의 사람들에게 지식을 나눠주는 최고의 방식입니다. 기술혁명이 인간에게 알려준 것은 진정성으로 본질적인 것은 신화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멋진 신세계, 트루먼쇼, 매트릭스, 인사이드 아웃을 관통하는 질문은
인간은 알고리즘에 불과해 조정당할 수 있다는 자유의지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미래 예측은 점점 어려워져 정보 주입식 교육은 무의미합니다. 그보다 교사는 정보의 이해, 중요함의 식별, 큰 그림을 그리는 능력을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비판적 사고, 소통, 협력, 창의성,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배우는 시기와 일하는 시기, 인간의 경계도 모호해지며 정체성 고민이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심층 욕망까지 점차 주입하기 쉬워질 테고 연인도 알고리즘으로 맺어주면 인간은 알고리즘으로부터 통제권을 갖고자 스스로를 알기 위해 고민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인생은 내가 주인공도 기승전결이 갖춰진 이야기도 아닙니다. 종교, 경제, 파시즘, 로맨스는 심판, 성장, 윤회, 영혼을 약속하며 소속감을 부여합니다. 개인 정체성과 사회지도는 그 이야기 위에 있어 이야기에 대한 의심을 극도로 꺼립니다. 이야기는 진실일 필요도 없고 희생으로 유지됩니다. 사람들은 여러 이야기를 믿고 여러 정체성을 가지는데 하나로 줄 세우는 것이 파시즘입니다. 악은 추악하지 않고 아름답고 달콤하며 정의로워 보인다는 것을 인류는 깨닫습니다. 전쟁 이후 선택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신성시했지만 과학의 발달로 허구임이 밝혀집니다. 의미와 정체성은 허구와 실체를 구분하는 고통을 관찰하고 탐구함에 있습니다. 자신의 감각적 실체를 관찰하는 일을 저자는 명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알고리즘이 우리 자신에 관해 알아야 할 것을 정해주기까지 남은 기한은 수십 년이라고 합니다. 이상 책유학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